7월 3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 안전이 가장 큰 복지라며 1호 업무 지시로 상습 재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새로 꾸며진 시장 집무실에는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시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1호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사 인수위원회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에는 일주일 사이 10,000건 넘는 도민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제8대 인천시 의회가 전반기 의장에 삼선의 이용범 의원을 선출하고 개원했습니다. 제1부의장엔 김진규, 제2부의장엔 안병배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제8대 안산시 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개원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소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겠다며 본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인천 시내 아파트 단지마다 승강기 안 이동 통신 중계기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분당선 역사 상당수가 이용객들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을 비닐커버나 제습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역사와 승강장, 전동차 실내까지 빗물로 범벅이 되지만 코레일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1면과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우선 1면 보시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1호 업무 지시로 시민 안전을 보장할 근본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박 시장은 어제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점검한 자리에서 제7호 태풍 뿌라삐룬 동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시민 안전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한다. 비상태세 대비도 중요하지만 상습 재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면 보시면요. 박 시장이 특권을 내려놓고 과도한 의전을 없애겠다고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전합니다. 홀로 우산을 쓰고 걷던 중 시청 중앙홀에서 만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찍는 등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새롭게 꾸며진 시장 집무실에는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무부 시장과 대변인 내정에 이어 당장은 인천시 조직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눈에 띕니다. 이어서 경기판으로 가봅니다. 1면과 2면 기사는 새로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이 지사가 자신의 1호 업무 지시로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시행을 강제한 성남시의 조례가 부당하다며 남경필 전 지사 당시 경기도가 대법원에 냈던 제소를 취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 1면에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또 2면 보시면요.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 온라인 플랫폼 새로운 경기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정책 제안이 오픈 일주일 만에 10,000건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정 비리 등을 제보받는 도정 핫라인에도 9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는 소식 함께 실었습니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장에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분신 역할을 했던 전영수 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군요. 이번엔 인천판 1면 보시겠습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매듭 짓고 개원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시의회는 어제 첫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계양구가 지역구인 삼선의 이용범 의원, 제1부의장엔 서구가 지역구인 재선 김진규 의원, 제2부의장엔 중구가 지역구인 삼선 안병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어지는 3면 보시면요. 새로 출범한 8대 인천시의회 37명 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내용, 새로 뽑힌 의장단의 인터뷰와 곁들여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첫 임시회기 동안 예정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소식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경기판 1면으로 돌아갑니다. 안산시 의회가 여야 충돌로 파행을 겪으면서 개원식 등 예정돼 있던 의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는 어제 의장단 선출을 했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 비율이 14대 7로 여대 야소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당인 민주당이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달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문전박대 당했고,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 여당의 폭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의장석을 공세해버려서 의장단 선출조차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최근 인천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내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이 커가고 있다는 소식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요, 이 승강기 안에서 범죄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로 긴급 통화를 해야 하는데 승강기 실내라는 특성상 휴대전화가 잘 안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안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시와 10개 군구 역시 승강기 내부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이 통신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만큼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통신사 중계기는 설치하기 전 세계보건기구의 전자파 기준 적합성 검사를 받기 때문에 인체의 유해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는 설명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한 꼭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 며칠 호우에다 태풍까지 북상해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려서 우산 쓰는 일 많으실 텐데요. 분당선 수원 구간 역사에 전철 이용객들의 우산에 맺힌 빗물을 받아내거나 흡수할 비닐 커버 또는 제습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역사와 승강장은 물론 전동차 객실마저 뚝뚝 떨어지는 빗물로 범벅이 되는 일이 잦다는 고발 기사 싣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코레일 측은 예산이 부족해 일일이 장비를 구비해 놓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지나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전철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해결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면서 손사래만 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를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인천일보 김진국 논설위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헌법 불합치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합헌과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밖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 불합치, 입법 촉구까지 모두 5가지 변형 결정을 내리는데요.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무효선언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던지는 의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병역의 의무 사이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병역의 의무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 2가지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더라도 국방력 저하는 없을 것이며 양심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시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또 남과 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한반도 상황이 대체복무를 미뤄야 할 이유는 안 된다고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점도 주목됩니다. 아무튼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 병역제도는 70년 만에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체 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될 주체는 국방부가 될 텐데요. 이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 방안을 조기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하되 핵심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체화된 어떤 대체복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지요?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만 3년, 그러니까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36개월간 대체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장소는 사회복지시설과 재난구호시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현역병과 비교해 복무기간을 현격히 길게 하고 근무도 고강도 업무를 부여해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병역 거부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장기간 대면 심사와 관찰 심사를 통한 진정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 매우 디테일한 운영 방식까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대체복무자를 걸러내는 절차는 현재의 병무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운용될 전망입니다. 네, 별도의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대체복무자 여부를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겠군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각계 반응들이 많이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용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제야 법조계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도입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다만 제도 악용 우려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와 복권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대체복무 허용으로 헌법 규정인 국방의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 현역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에서 대체복무의 도입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는 또 한 차례 심한 홍역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되고 또 다른 나라도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통칭되는 특정 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인천과 경기뿐 아니라 전국의 법원에서 해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재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880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0여 명은 구속 수감 중입니다. 전 세계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 개국입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연간 2만 명이 대체복무 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상처를 안았던 독일은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대체복무자 관리를 위해 별도로 연방대체복무청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러시아도 대체복무제를 채택 중인데요. 국방부 산하 심사위원회가 서면 심사와 대면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국가는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길게 각각 15개월, 18개월을 복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독일, 또 그리스, 러시아 등도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전투병력 감소로 우려되는 국방력 약화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기초군사훈련 제도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검찰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처리를 중단하는 게 맞는지, 강행하는 게 맞는지 여부도 고심거리입니다. 양심적 예비군 거부가 잇따를 경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권고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인천일보 김진국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의정부, 평택 31도, 용인 30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5에서 9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10에서 14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은 습관이다. 짐 라이언.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3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